이번 시간에는 엔진엑스에서 리버스 프록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프록시가 뭔지는 몰라도 이번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리버스 프록시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웹서버 엔진엑스와 리버스 프록시에서 이제 실습을 이걸 다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거보다는 제가 일단은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그 세팅을 해갈 때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집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좀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엔진엑스에 대해서 쭉 한번 기초적인 부분부터 쭉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스 프록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럼 SSL 적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SSL 세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설명란에 걸어 드리도록 하고요. 로드 밸런싱 설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업스트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할 거고요. 다중 도메인, 오류 페이지 설정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이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의 제일 끝에 가면은 이제 엔진엑스의 그 SSL을 설정하는 실습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좀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우분투 환경이고요. WSL2,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은 WSL2를 사용을 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엔진엑스가 처음에는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우분투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생성한 계정에 이제 홈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엔진엑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apt-get이죠. apt-get update.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리파지토리에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에 대해서 apt-get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sudo apt get nginx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톨 빠졌죠. 네, 인스톨. 요렇게.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고요.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냥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설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Y 눌러주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명령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잠깐 이제 알아보셨고, 그러면 이 엔진엑스를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뭐 systemctl start nginx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sudo service nginx start 이렇게 알려준 블로그나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systemctl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가 엔진엑스 앞에 오냐 뒤에 오냐의 차이인데, 서비스 엔진엑스 스타트 요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가 systemctl로 호출을 해가지고 걔를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명령어를 이용하는 게 그건 습관일 수도 있고, systemctl을 사용을 하든 서비스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요 위치 스타트 엔진엑스냐 엔진엑스 스타트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게 좀 다른 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를 리스타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타트가 리스타트로 바뀐다. 이 정도만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시작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enable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엔진엑스가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정 파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로그는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 이런 중요한 파일들이 위치한 그 위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엔진엑스는 제가 다 해봤어요. 요즘 로키 리눅스 많이 쓰시죠? CentOS 대안으로 로키 리눅스나 아니면 우분투 리눅스나 엔진엑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위치는 처음 위치는 동일하더라고요. 설정 파일 위치는. 그래서 cd etc nginx
요 위치에 설정 파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보면은 가장 메인 설정 파일은 nginx.conf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본 설정 파일이고요. 기본 설정 파일은 여러분들이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nginx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설정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설정 블록이 뭐가 있냐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HTTP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개별 도메인별로 설정을 할 때는 서버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서버 블록이 안 보이죠? 서버 블록이 안 보이는데, 그 서버 블록들은 어디서 세팅을 하냐면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include. 그래서 기본 설정 파일, nginx.conf 설정 파일에 요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다 불러와서 설정을 이제 완성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메인이 지금 가장 큰 메인이 HTTP잖아요. 이 HTTP 블록 안쪽에 우리가 이제 작성해야 될 추가적인 서버 블록들에 대한 폴더 위치가 여기 두 개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이트 enabled는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가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nginx.conf가 가장 메인이 되는 애고, 얘는 이제 건드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이제 conf 설정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설정 파일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conf.d에 위치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conf.d. 여기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키게 되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nginx의 어떤 이제 메인 컴피그가 서버에 대한 메인 컴피그가 되기 때문에 컴피그 파일을 이제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맞는데, conf.d 폴더에다가 뭔가 그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이제 설정 파일들을 여기에 넣는 회사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프로젝트나 뭐 다른 회사 가면은 여기 보시면 사이트 이네이블드, 사이트 어베일러블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위치시는 회사도 있고 한데, 관례적으로는 nginx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는 conf.d 폴더에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서버 블록을 위치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전역적인 컨피그 설정들을 여기에다가 conf.d에다가 넣는 게 관례고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나 뭐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은 여기에 넣는 거를 이제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넣고, 이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넣은 파일을 소프트 링크로 사이트 이네이블에 소프트 링크로 걸어주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etc nginx 사이트 어베일러블이 있고, 그 다음에 enable이 있는데, 설정 파일을 작성하는 곳은 여기고, 어베일러블이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실질적으로 conf.d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 링크를 걸어주는 부분이 enabled다. 심볼링 링크라고 하죠. 심볼링 링크. 그래서 enabled가 nginx.conf에 아까 전에 보시면은 include 돼 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익숙해지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include가 conf.d 폴더하고 사이트 enabled가 돼 있죠. enabled. 그래서 사이트 available에다가 파일을 작성을 하고 사이트 enabled에 심플리 링크를 거는 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available에 보면은 디폴트라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 디폴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서버 블록에 대한 세팅은 이 사이트 어베일러블에다가 세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서버 블록이 있고요. 이렇게 서버 블록, 어떤 웹 서버를 세팅하냐에 대한 설정 파일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listen 80 보이시죠? 네. 그리고 listen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더 있거든요. 이건 뭐지? 요거는 뭐냐면은, 저도 좀 고생을 했었는데, IP6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서버에 IP6를 사용하겠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도, 요거까지 똑같이, 이 뒤에 있는 포트인데, 요 포트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요렇게, IP6 설정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서버 네임이 어딘가 있을 텐데요. 서버 네임. 자, 여기는 서버 네임이 지금 없죠. 이 디폴트라서 지금 명시가 안 된 거고요. 그거, 서버 네임이 명시가 된 요 부분, 요 뒷부분에는 이제 도메인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위치를 참조하냐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로케이션 블럭이고요. 이 로케이션 블럭에는 이제 슬러시 하나면은 이제 루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로케이션을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내가 뭐 특정 에러 페이지는 뭐 다른 데로 좀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에러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고 요 안쪽에다가 에러가 들어갈 페이지 경로를 여기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이제 컴피그 파일을 우리가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 수준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루트니, 인덱스니, 뭐,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이제 로케이션. 그래서 로케이션에 슬러시 하나만 붙이게 되면은 이제 모든 페이지를 다 받겠다는 뜻이고, 어떤 특정 URL에 대해서만 내가 요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가게끔 하겠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죠. 뭐, 슬러시 에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프론트하고 이제 백엔드 서버를 이렇게 동시에 이제 올렸을 때 프론트는 보통 이제 루트 슬러시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백엔드 API 호출하는 거는 슬러시 API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두 개의 백엔드 서버를 어떻게 보면 프론트 서버도 Next.js 뭐 이런 것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백엔드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의 백엔드를 이제 URL로 그냥 슬러시 하는 거라고 슬러시 API 온 거랑 이제 나눠서 분기를 시켜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블록은 서버 있죠. SERVER 서버 블록. 네, 서버 블록이 있고 이 서버 블록 안쪽에 로케이션 블록이 있다. 요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엔진엑스를 다루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버 블록 이제 활성화를 여기 보시면은 심볼 링크를 건다고 했는데 자 어베일러블에다가 컴프 파일 이 확장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컴프라는 확장자를 꼭 붙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기 엔진엑스 컴프 파일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면은 아까 전에 사이트 이네이블드에 보시면 여기 별표 돼 있잖아요. 컴프.d에 들어가는 파일들은 컴프라는 확장자를 가져야 되는데 사이트 이네이블드에 들어가는 거는 확장자를 가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베일러블에다가 뭔가 그 서버 블록에 대한 파일에 대한 그 설정을 이렇게 해놨다면은 걔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네이블드에 심볼릭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관련된 회사에 따라서는 이게 사이트 어베일러블 폴더에다가 내가 컴프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다시 심볼릭 링크를 거는 게 뭐 귀찮다 보니까 그냥 컴프.d 폴더에다가 작성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작성을 하셔서 하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제가 미리 이제 작성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dev.o님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디폴트 외에. 여기 지금 .comp라는 확장자가 없죠. 확장자는 지금 이 폴더는 필요가 없고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서버 블록 안에 로케이션까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록시 설정을 이미 한 거라서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작성을 해놨으면 이 작성을 한 걸로 엔진엑스에 반영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sudo n 이게 ln이라는 게 심볼로 링크를 거는 이렇게 s 명령어까지 링크를 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etc nginx
사이트 어벨러블 대부 보호님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사이트 이네이블드로 링크를 심볼리 링크를 거는 거니까 etc nginx 사이트 이네이블드 사이트 이네이블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은 이네이블드에 심볼리 링크가 걸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이제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죠. 한 칸 올라가서 사이트 이네이블드 들어가서 LS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대부 오님이라는 애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있던 요 파일 요 파일이 심볼리 링크가 이네이블드에 걸린 걸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디폴트를 빼고 싶다 그럼 디폴트만 삭제를 하면 되겠죠. 얘만 삭제를 하게 되면은 설정 파일은 그대로 있지만 어베일러블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지만 이네이블드 폴더에서 디폴트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디폴트는 사용하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버 블록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작성을 할 여기 보시면은 링크가 심볼리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볼리 링크 걸 때 제가 이제 리눅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대 경로보다는 절대 경로를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설정 파일이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을 때 엔진엑스를 이제 재시작해야 되거든요. 심볼리 링크까지 걸어줬으면. 자, 그러면 이제 재시작하는 명령어가 어떻게 되냐? sudo 서비스를 쓸게요. 제가 여기 예제는 이렇게 시스템 스테이를 적어 놓긴 했는데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엔진엑스 리스타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리스타트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시는 게, 내가 뭔가 컴피그 파일을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을 했을 때, 이거를 리스타트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로 리스타트를 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nginx-t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nginx를 이제 재구동하기 전에 일단 컴피그 파일들을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udo nginx-t를 하고 엔터를 딱 쳤을 때 여기처럼 syntax is ok라고 떠야 됩니다. successful, test is successful. 요거를 확인하시고 웹서버 되게 중요하잖아요. 확인하시고 리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do service nginx 리스타트.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스타팅이 됩니다. 오케이. 떨어지게 되면은 nginx가 재구동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버시 프록시를 구성한 파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버시 프록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뭐 여기 보시면 MVM 설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노드를 설치해서 기본적인 Next.js 프로젝트까지 실행을 생성까지 이제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여기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그 Next.js 있죠? 네, Next.js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로컬호스트 3000번에 대한 이거를 띄워놨습니다. my앱을 이제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패키지.json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 있죠 dev npm dev 하면 nest dev가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요거면 뭐 소스 수정하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이렇게 해놨고 이제 npm run dev 하면 되겠죠. 네,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게 하면 되고 네,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터미널을 하나 더 열게요. 이제 들어가고 있고 로컬호스트 3000번을 들어가 볼까요? 이게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실습 환경이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데브 컨테이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분투를 세팅을 하고 그 우분투에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코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3000번 포트를
여기 포트라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터미널을 여셨으면 여기 옆에 포트가 보일 텐데, 이 포트는, 도커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개발 컨테이너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포트 부분이. 이 포트 부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포트 포워딩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트 포워딩 관련된 내용은 그 네트워크 기초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로커스트 3000이랑 3000, 요게 내부 포트고 요게 외부 포트입니다. 그래서 3000번이 3000번으로 들어가게끔 포트 포워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브라우저로 열어도 3000번 포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3000번. 이렇게 Next.js 디폴트 화면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대로 뜬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제 터미널을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따로 띄워서 다시 또 계속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컬호스트 3000번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내부에 3000번으로 띄웠는데, 얘를 우리가 보통 도메인 써가지고 로그인 이렇게 Next.js나 뭐 이런 백엔드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포트를 일일이 지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받는 거는 80포트, 기본 포트, 브라우저에서 우리 치는 그 기본 포트, 이게 뒤에 .땡 80을 치지 않더라도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80 포트로 호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가 .땡땡 80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는. 그런데 이게 3000번 포트를 이렇게 우리가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가지고 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어차피 엔진엑스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받는 거는 브라우저의 디폴트 포트 80으로 받고, 그 80으로 받은 거를 이제 포트로 이렇게 알아서 가게끔 만드는 거는 엔진엑스에서 세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설정을 이제 한번 찾아와 볼게요. 자, cd etc 엔진엑스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서버 블록을 이제 세팅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컴프.d 폴더에다가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엔진엑스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사이트 어베일러블의 컨피그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대부 5님 얘를 만들어 놨었고, 무한히 대부. 자, 여기 들어와 보면 서버 블록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보시면은 80 포트로 받겠다. 이렇게 작업을 해둔 거예요. 80 포트로 받으니까 3000번 포트로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게끔 이제 막으면 되겠죠. 서버에서. 자, 그걸 막아볼게요.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3000번 포트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포트 포워딩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3000번 포트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으면 보안에도 훨씬 더 좋아졌겠죠.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이제 쳐보도록 할게요. 몇 가 전에 로컬호스트 3000번이라고 해놨는데 얘를 다시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자,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자, 이제 막혔습니다.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00번 포트로는 이제 외부에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아놓고 80 포트로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80 포트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레스트 여러분들 배웠죠? 저랑 영상. 그 레스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또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 영상이랑 SSL 세팅하는 영상이랑 이제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 영상 한 시간짜리인데 그 영상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접속이 되는 거는 이제 80 포트.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그냥 도메인 주소만 치고 들어왔을 때 80 포트고, 여기에 그 레스트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포트하고 겟 이런 메소드랑 그다음 URI가 합쳐진 게 REST라고 했죠. 자, 그럼 REST에서 관심은 메소드하고 URI예요. 그런데 엔진엑스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포트하고 도메인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도메인이 중요해요. 이런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이 도메인으로 들어온 게 80 포트,
뒤에 우리가 뭐 포트명을 붙이지 않는 이상 80 포트로 들어온 것은 이 로케이션에서 처리를 해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 엔진엑스가 떠 있는 혹은 ACL이라고 하는데 그 서버 방화벽이 뚫려 있는 서버 중에 하나로 걔를 호출해 라고 할 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이고, 이걸 바로 리버스 프록시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리버스 프록시가 그 원리를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리버스 프록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로컬호스트 3000번이죠. 3000번이 지금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3000번 지금 로컬에 띄워놨어요. 띄워놨는데 제가 방화벽으로 3000번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3000번이 접근이 안 돼요. 근데 브라우저에서 도면을 치고 들어왔을 때 3000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이고, 예,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이고, 그 프록시 패스 옵션 뒤에다가 이렇게 내가 띄워놓은 내부, 혹은 이게 여기 지금 로컬호스트이긴 하지만 다른 서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지금 19168 뭐 1.100번인데 뭐 101번 서버에 세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여기다 이제 IP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3000번 막았고, dev55님.com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금 dev.55님.com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정식으로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좀 테스트 해보려고 그냥 임의로 만든 도메인이거든요. 이런 케이스에서 로컬호스트에서만 이제 좀 테스트 가능하게끔 하려면 호스트라는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나갈게요. 그래서 이 호스트라는 파일이 대부분 뭐 로켓 리눅스든 레드햇이든 뭐 우분투든 거의 대부분 수정하실 때는 수도 계정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etc에 호스트라는 파일에 위치합니다. 이 위치는 맥에서도 똑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127.0.0.1 이게 로컬호스트고요. 이 로컬호스트를 도메인이 dev.55님.com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dev.55님.com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 로컬 호스트로 가게 되게 됩니다. http dev.55님.com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뭔가 쭉 나오죠. 이게 지금 요게 이제 그 소스가 그대로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거라서 접속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0 포트로 지금 이제 컬이라는 걸 이용해서 http dev.55님.com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 3000번 포트 안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안 넣었잖아요. 그럼 80 포트로 들어간 거죠. 80 포트로 들어간 거를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리버스 프록시 한 거죠. 리버스 프록시. 네, 그냥 포워딩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dev 서버 블록에 대한 설정을 보면은 서버 네임 dev.55님.com으로 들어오고 80 포트이면은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로 포워딩 해줘. 결국에는 이 프록시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패스해줘 라는 뜻이죠. 더 쉽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내려오는 옵션이 거의 프록시 패스를 사용할 때 거의 변함이 없는 5가지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거의 그대로 이용하시면 뭐 실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회사 내부 네트워크 정책에 의해서 좀 이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요 5개 정도는 그냥 메모해 두시고 카피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지금 도커 안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브라우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포트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포트. 자, 이 포트가 지금 53400 그러니까 밖에 브라우저에서 이
내부에 있는 80 포트에 접근을 하려면 53400으로 해야 돼 라고 지금 포트 포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대부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할 때, 도커에 접속을 했을 때 이 포트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별도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만들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요 포트 탭에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3400으로 접속을 하셔야 요 도커의 80 포트로 접속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구본 요거 있죠? 네, 브라우저에서 열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면서 53400. 지금 엔진엑스의 메인 화면이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요 53400이 지금 포트 포워딩이 요 아까 여기에 80 포트로 들어가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프로시패스 세팅 했는데 왜 엔진엑스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컬호스트라고 해놨잖아요. 로컬호스트. 여기를 dev.orunim.com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로컬에서 내 임의대로 도메인을 세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지금 빼고 그냥, 일단, 엔터를 칠게요. 자, 엔터를 치면은, 아까 전에 3000 포트로 접속했던 것처럼, Next.js, 그 화면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리버스 프록시를 구성하는 겁니다. 엔진엑스에서. 이 부분이요. 프록시 패스. 이 부분은 거의 그냥 그대로 카피를 잘 해두셨다가 카피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슨 여기 보시면 요거 추가적으로 돼 있죠. IP6를 사용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고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뭔가 빼먹은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터미널에서 호스트 설정을 했잖아요. 이 호스트 설정을 했었죠. 요거는 이제 우분투에서 한 거고요. 그 맥이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 호스트 설정을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건 리눅스에서 호스트 설정하는 거고 윈도우나 맥에서 호스트 설정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랐는데요. 제가 여기서 안 보여드릴게요. 검색하는 부분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호스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윈도우의 호스트 파일 위치 바로 나오죠. 네, 바로 나오고 맥은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그 경우에 있긴 한데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얘랑 똑같은 구조예요. 거의 비슷하고 윈도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요 부분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내 컴퓨터에서만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는 호스트라는 파일을 수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바꿔주면 된다. 최대한 블로그나 이런 데 검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DN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여기 개발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DNS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거의 대부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스스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반드시 공부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요 HTTP하고 HTTPS를 세팅하는 영상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의 제일 끝에 챕터, 제일 마지막 챕터와 이거 인증서 생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HTTPS로 접속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실습 예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요 부분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로드 밸런싱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엔진엑스에서는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업스트림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로드 밸런싱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옵션을 한번 좀 보시죠. 아까 전에 로컬 호스트에서 프록시 패스를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죠? 네, 로컬 호스트,
3000번 이렇게 세팅을 했었잖아요. 지우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번은 Nest.js 서버를 이제 구동했던 그 서버로 이동을 시켜준 거고, 요 한 5가지 정도 옵션은 뭐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하니까 거의 카피해두고 메모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업스트림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서버를 3개, 4개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뭐 1번 서버, 101번 서버에 똑같은 서버, 102번 서버에 똑같은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 헷갈려요. 우리가 이제 스프링 부트 같은 걸로, 혹은 이제 엔진의 Nest.js 같은 걸로, 뭐 172, 뭐 168.32.101 서버에, 그 다음에 이렇게 102번 서버에, 103번 서버에 이렇게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3개 한 거죠. 예, 똑같은 거 3개를 올린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뭔가 장애가 났을 때, 1번 서버에서 장애가 났을 때 2번, 3번 동작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뒤에 나중에 강의 또 나갑니다. 네.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서버를 여러 대 돌리는 거죠. 어떤 장애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3개를 똑같은 서버인데, 이게 묶어둔 거예요. 업스트림. 네, 프로스키 패스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업스트림 서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업스트림 이렇게 서버로 가게 되면은 8080. 요 업스트림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 얘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가서 이 서버 3개 중에 하나에 스트림을 업해라 라는 뜻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의 8080으로 요 3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아무데나 쏴 라는 뜻이에요. 업스트림. 그러면은 요게 좀 이제 옵션에 따라서 뭐라 그러더라, 라운드 로빈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얘 보냈다가, 두 번째는 얘 보냈다가, 세 번째 요청이 오면 얘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랜덤하게 아무 서버나 보내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돈을 주고 쓰게 되면은 엔진엑스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엔진엑스 플러스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드 밸런싱을 조금 더 이제 잘 수행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엔진엑스 플러스인데, 돈 주고 사면 더 좋은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엔진엑스 무료 버전도 로드 밸런싱은 이제 업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구현이 된다. 다음으로 이제 다중 도메인 설정하는 법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아까 전에 서버 네임에 dev.5님.com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dev.5님.com 했잖아요. 여기다 한 칸 띄고 더 붙이면 돼요. dev.5님.com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쉬워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 블록화, 어베일러블에 있는 거를 이제 사이트 이네이블로 이제 심블리 링크 걸어주는 거. 그 얘기고요. 오류 페이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러 페이지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부 URL로 리다이렉션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기 옵션이 엔진엑스에 많아서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 귀동량 들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AI 챗GPT 이런 거랑 이제 대화해 가면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옵션들이 좀 이제 몇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커 프로세스즈, 커넥션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냥 무작정 설정을 해야 되냐?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프로세스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vi-engine
X 컴피그 파일을 이제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워커 프로세스 오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엔진엑스가 사용하는 CPU를 몇 개 사용할 거냐, 그거를 이제 엔진엑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뜻이죠. 요즘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 알아서들 잘 하니까 오토로 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띄는 옵션이 Gzip 이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서버하고 브라우저하고 이제 주고받을 때 압축을 해서 주고받아라, 이런 뜻이죠. Gzip을 꼭 활성화시키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옵션들 중에 눈에 띄는 거를 또 보니까 Keep Alive가 세팅이 지금 여기는 디폴트에는 안 돼 있죠. 여기 보시면 Keep Alive에서 TCP 연결을 유지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여러 요청을 하나의 연결을 통해 처리하여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Keep Alive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보셨죠? 디폴트는 지금 설정이 없는 거. 근데 요거를 강제적으로 좀 줘야 되는 케이스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부 회사하고 우리 회사랑 뭔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그런 케이스들 있죠.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서 네이버에 있는 무슨 쇼핑 API를 주기적으로 호출하는 그런 API가 그럴 때 제한 있지 않나요? 시간 제한 있지 않나요? 네이버 API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몇 초 이상 되면 끊어버린다, 이런 옵션들. 예, 이런 옵션들. 이게 바로 이제 Keep Alive 이겠죠. TCP가 있고 UDP가 있죠. UDP는 그냥 한번 쏘면 이제 끝이거든요. 응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근데 TCP는 한번 연결이 되면 계속 연결이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쏘는 쪽도 부담이고 받는 쪽도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몇 초 이상이 지나면 강제로 끊어버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이 아마 Keep Alive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CP 조정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파일 시스템 SSD를 사용한다면 요즘은 서버도 SSD를 사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네, 로그를 일단은 남기는 게 맞긴 맞는데 얼마만큼 남기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무래도 여기서 로그라고 검색하면은 이제 액세스 로그하고 이제 에러 로그 두 가지를 요 위치에, 엔진엑스가 남기는 요 위치에 액세스 로그하고 에러 로그가 남겨진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의 로그에 엔진엑스라고 돼 있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cd 요게 리눅스에서 이제 폴더는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없이 막 쌓이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남길 때 사용하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폴더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로그죠. 예, 로그. 우선은 이제 엔진엑스 같은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돌아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바의 로그 폴더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니까 자기 이름으로 로고까지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apt 관련된 로고도 저장이 되고, 여기 엔진엑스 있죠. 그러면 액세스 로그하고 에러 로그가 남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로그는 이제 엔진엑스에 접속이 되면은 남는 기록이고요.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장애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요즘 툴들이 많이 나와서 툴을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정말 급한 케이스에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테일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테일 보이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접속을 리플레시를 해보겠습니다. 한 두세 번 하면은,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한번 호출을 해보면, 네, 이렇게 뜬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일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내용이 많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줄인다던가, 이제 필요한 것만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웹서버 엔진엑스, 엔진엑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엔진엑스의 이제 파일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록시가 제가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리버스 프록시가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감만 가질 수 있었다면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자, 리버스 프록시를 아시는 게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도커 수험을 이용해서 뭔가 서버 내에 서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서버를 구성할 때 엔진엑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이거를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라우팅을 설정하는 건가에 대한 기초 지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리버스 프록시가 뭔지 감을 확실하게 익히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